일 좋아하는 현직자들의 현업 이야기, 현직자들 시작합니다. 스타트업에서 사업하는 오스카고요. 스타트업에서 개발하는 칼입니다. 저번에 내 일상에 대해서 얘기를 좀 했었는데 오늘은 칼에게 제가 평소에 좀 궁금했던 개발에 대한 그 질문들을 좀 해보려고 해요. 나는 평소에 그 개발자분들이랑 소통을 많이 하는 편이긴 하나 또 장벽이라는 게 있기는 있고 내가 판단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는데 그냥 평소에 궁금했던 것 중에 하나는 개발자에게 일하기 좋은 개발자는 어떤 개발자인가? 왜냐면 가끔씩 이제 좋진 않지만 그런 질문을 받아. 그러니까 내가 개발자분들이랑 잘 어울리니까 밥 먹고 맨날. 그러니까 그 친구 어떤 것 같아요? 라는 걸 개발자 시니어들한테 그 질문을 받는 경우가 있어. 그럼 내가 솔직히 모르잖아. 같이 일을 했다고 하기엔 좀 어려워. 협업을 하는 거지. 뭔가 도움을 요청하는 거지. 같이 코딩하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그런 질문 받으면 참 난해한데 개발자 관점에서 일하기 좋은 개발자는 어떻게 정의를 할 수 있나? 아마 그 사람이 질문을 했던 거는 이제 개발자로서의 평가는 스스로 할 수 있을 텐데 그 어떤 다른 외적인 부분을 좀 같이 봤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질문을 했을 것 같고 일하기 좋은 개발자라고 하면은 구태의연한 이야기를 좀 해보면 문제 해결을 맡은 범위 내에서 해내는 사람. 이게 주니어면 주니어한테 주어지는 문제가 있을 거고 뭐 시니어면 시니어한테 주어지는 어떤 문제가 있을 텐데 이거를 해낼 수 있느냐 이게 그냥 기존 선이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거기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어떤 개발팀 내에서 이 사람이 좀 더 같이 일하기에 좋아요 라고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이제 피처 개발을 진행을 할 때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 중에서 좀 손이 많이 가거나 까다롭거나 한 이런 피처 개발을 먼저 가져가는 사람이 아무래도 좀 더 팀 내에서 선호를 받지. 그 사람이 이걸 할 수 있는지도 판단을 하겠지만 그거보다 의지를 먼저 본다는 건가? 보통 그렇게 자신감이 있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잘하는 편이기 때문에 그 잘한다라고 하는 게 개발 자체를 잘해서 문제를 풀어낼 거다라고 기대를 하는 거지. 물론 뭐 자기가 가져가기만 해놓고 일을 처리하지 못하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혀 다른 평가를 받게 될 거. 그리고 어떤 그 정해진 일정이 있기 마련인데 거기서 그 주어진 피처 개발뿐만이 아니라 여기서 이거 개발하다가 이런 것도 같이 만들어 봤어요 하는 남들한테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뭐 기술 스택을 제안을 한다든지 혹은 새로운 구조를 좀 더 제안을 해준다든지 근데 이제 그걸 단순히 그냥 제안하는 것도 조금 호평받는데 그거를 정말로 자기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또 구현까지 하는 사람은 되게 굉장히 사람들이 옆에서 좋아라 하지. 그리고 혹은 개발자들만 그냥 수평하게 있는 게 아니라 매니저 역할을 하는 어떤 매니저급의 개발자들이 계속 필요로 하게 되는데 그쪽으로 갈수록 이 일이 되게 만드는 사람 요거는 아마 거의 직무무관하게 비슷한 맥락일 것 같은데 일을 어떻게 정말 돌아가게 만드냐 이걸 정말 성공적으로 배포하려고 하면은 뭐는 포기하고 뭐는 챙겨야 된다 이런 선을 좀 가져가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정리를 해주면 내가 어떤 개발에만 더 집중할 수가 있게 되니까 그런 거를 굉장히 선호하지. 뭐 그리고 개발팀 바깥에서 내가 개발팀 밖에 있는 적은 별로 없기는 했지만 그쪽을 보면은 대체로 그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는 사람들을 굉장히 좋게 봐주는 것 같았어. 공감대를 형성을 잘한다 혹은 어떤 개발에 있어서의 요건 가능하고 요건 불가능하다 이런 설명 같은 것들을 조리 있게 잘해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랑 이제 그냥 개인적인 친분이라도 있으면 어느 정도 일을 진행하는 게 훨씬 수월해지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분들이 대체로 호평을 받는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주니어가 커뮤니케이션 스킬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있나? 일반적으로 얘기하기는 좀 그런데 이게 매니저급에서 필요한 재량이라고 보면 되는 건가? 물론 이제 매니저급에서 해줘야 되는 것도 맞기는 한데 대체로 매니저급의 개발자는 이렇게 숫자가 많지 않았었거든. 그러니까 좀 더 개발을 잘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 개발을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고 어떤 그런 커뮤니케이션 스킬까지 갖춘
여러 가지 어떤 스킬을 동시에 갖추고 있는 사람은 좀 드물기 때문에 주니어 중에 약간 그런 새싹이 보인다라고 하면은 일부러라도 소통을 좀 그런 친구들한테 맡기려고들 많이 하는 편이지. 그렇구나. 소통. 그러면은 나는 개발자랑 진짜 매일 얘기해. 매일 얘기하고 그게 뭐 피처 단위에서 보통 그렇지. 이런 피처를 만들고 싶은데 리소스가 어느 정도 필요하고 기간이 어느 정도 필요하며 약간 뭐 이런 얘기들이 한 축이고 이제 뭐 다른 수다들도 많이 하긴 하는데 이 일을 하는 관점에서 뭐 그래 피처가 됐든 뭐가 됐든 일적으로 개발자랑 소통할 때 좀 팁 같은 게 있나? 음, 일단 좀 개발자들이 어떤 그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지를 조금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떤 개발력, 개발 역량과 어떤 긱스러움, 개발자들이 긱스러운 사람들이 좀 많다 보니까, 근데 이게 보통 좀 비례 관계를 가져간다고 나는 보고 있어. 그래서 개발을 잘하는 친구일수록 기길 가능성이 높아진다. 근데 물론 이제 이 비례 관계에서 벗어나는 사람들도 종종 있기는 한데, 굳이 분포를 그려보자면 이제 비례한다는 거지. 근데 이제 채용할 때 컬처 핏을 열심히 맞춰서 이런 사람들을 내가 뽑을 거야를 엄청 노력한 게 아니라고 하면 모두와 사실 소통하는 건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을 해. 특히 스타트업 같이 채용이 좀 힘든 씬에서 개발 역량만 보고 뽑았는데 그들이 커뮤니케이션까지 다 잘해주길 바라는 건 조금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가급적 어떤 그 엔지니어링 매니저급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이랑 소통을 하는 게 어떤 그 효율성 면에서는 합리적일 것 같고, 만약에 불가능하다, 지금 전부 미안하지만 긱스러운 친구들만 주변에 있는 상황이다 라고 하면, 이럴 때는 살짝 그 친구들의 자존심을 긁을 만한 이런 건 안 되지 않아요? 요거는 못하겠죠? 라는 식의 뉘앙스를 가져가면 오히려 굉장히 열심히 이거 무조건 된다, 되게 만든다 이런 쪽으로 갈 수 있어서 뭐 오히려 성과가 잘 나오는 그런 경우들도 많다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약간 이 끝판왕 질문이 하나 있는데 개발 관점에서 안 되는 건 없지. 그러니까 블루투스로 물 나오는 것 같은 그런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것들이 이제 종종 있는데, 보통 그거는 상식선 상에서 어떤 기획팀이 어느 정도 제대로 된 상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그걸 해달라고 요구하는 경우들이 별로 없지. 맞아. 돈과 인력의 문제가 항상 그 기준이 되는 것 같긴 해. 가끔은 그런 경우도 있어. 이게 불가능하지는 않은데 가능하게 만들려고 하면 뭐 이를테자면 소프트웨어를 하고 있었는데 하드웨어부터 새로 만들어야 된다던가 해서 여기부터는 사실은 불가능이라고 그냥 얘기를 하는 거지. 비개발자가 개발자를 평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그냥 이거 OX 퀴즈야. 좋은 개발자를 평가할 수 있다? 그럴 수 있나? 아니면 그냥 CTO나 이제 리더급 개발자한테 맡기는 게 당연히 맞다. OX 궁금해. 사실 비개발자라고 하는 사람들도 되게 스펙트럼이 넓다 보니까 근데 통상적으로는 X가 맞는 것 같아. X. 그 개발 리더가 그건 평가를 하거나 팀을 이끄는 게 당연히 맞다. 그래서 이제 다른 쪽 같은 경우에는 뭐 S모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테크니컬 리더를 따로 두고 어떤 태스크 매니저는 별도로 있는 이런 구조를 좀 가져가기도 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전반적으로는 사실 어떤 개발자가 어떤 개발 역량을 보일 수 있을 거라고 측정이 대체로 안 되니까, 그래서 스케줄을 짜거나 어떤 평가를 하는 거는 사실 비슷한 수준의 지식을 가지고 있지 못하면 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 그러면 좋아. 그러면 이제 결국은 개발자가 개발자를 평가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전반적으로 이제 지금까지 많은 개발자들이랑 일을 해왔을 텐데 전반적으로 이제 좋은 평가를 받았던 개발자라고 한다면 어떤 모습을 보고 그렇게 판단을 했는지 그 어깨너머로 들어보고 싶어. 사실 보는 눈들이 다 비슷하기는 할 텐데 내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제 개발에 있어서 정확하게 그 피처를 만들어내는 거, 그리고 혹은 정확한 것과 구분을 해야 되는데 빠르게 그 피처를 만들어내는 거, 이런 부분이 있을 것 같고, 빠르고 정확한 거. 빠르고 정확할 수 있으면 좋은데 굳이 거기서 우선순위를 나누자면 정확한 편이 다시 일을 안 해도 되니까 더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 물론 뭐 이건 개인 의견차가 있을 수는 있는데, 그리고 그게 아니고 다른 부분들은 어떤 지식이 좀 풍부한 경우, 그 다음에 그 어떤 치우치지 않고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것도 되게 좋은 모습이었고,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한 커뮤니케이션 스킬이 좋은 경우. 근데 지금 얘기한 이것들은 사실은 다 갖춘 경우를 나는 거의 본 적이 없는 것 같아. 유니콘에 가까운 그런 캐릭터라고 생각이 들고. 학벌과 무관하다고 봐도 될 정도로. 맞아. 어, 서울대 친구들도 많이 봤지만 이걸 다 갖춘 경우는 거의 부족한 것 같고. 그럼 제일 빠져있는 빈도수로 봤을 때 제일 빠져있는 건 뭔 것 같아? 지금 얘기한 게 빠르게 구현할 수 있는 능력, 정확하게 구현하는 능력,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선택하는 능력, 뭐 아예 지식이 풍부하다든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 소통하는 스킬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가장 부족한, 가장 잘 못 봤던 그 스킬이 뭐였던 것 같아? 이게 딱 한 가지로 얘기하기 힘든데 전반적으로 커뮤니케이션 스킬은 좀 부족한 편이고, 그 다음에 그거는 약간 오케이. 일반적인 약간 선입견들이 있는 것 같기는 해. 그거 빼고. 그걸 제외하자면 이게 양립하기 힘든 특성들을 지금 내가 얘기를 한 거기도 하거든. 그래서 예를 들어서 풍부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은 합리적인 선택은 잘하는 편인데 손이 보통 빠르지 못한 경우들이 많아. 고민을 좀 많이 하다 보니까. 그리고 반대로 정확하고 빠른 구현 쪽을 더 선호하는 손이 좀 더 빠른 개발자들 같은 경우에는 합리적인 선택을 또 잘 안 하는 경우들이 있어. 그래서 이를테자면은 내가 어떤 언어를 되게 하나를 추종하는, 신봉하는 신봉자여서 그걸 써서 이걸 빨리 구현하거나 어떻게 구현하는 거에 굉장히 몰입도가 높기 때문에 거기에 있어서는 퍼포먼스가 굉장히 잘 나오지만 그런 언어를 여기 쓰면 안 되는데 갖다 쓴다든지, 이런 어떤 합리적인 차원에서는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경우들도 많은 것 같아. 또 뭐 다른 얘기 할 거 있나? 좋은 평가의 기준? 다른 얘기를 좀 해보자면 아까랑 맥락은 좀 비슷할 수 있는데 개발에 더 탐닉하는 사람일수록 그 개발은 잘하지만 편향될 확률이 좀 높아서, 그리고 동시에 어떤 정상적인 대화, 커뮤니케이션 스킬 부족, 이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고, 그래서 비개발자들 입장에서는 개발자들 동료 사이에 평판이 상당히 좋은 사람인데 자기는 그 자칭 나는 개발을 그렇게 잘하지 못해요 라고 하는 사람이 사실 훨씬 더 어떤 소통이라든지 그 일을 진행하기에는 좋은 사람의 어떤 표본이라고 생각을 해도 좋을 것 같아. 보통 자기가 어떤 자신감이 굉장히 있어서 나는 개발을 잘한다라고 하는 거를 겉으로 내비칠 정도의 사람이면 편향이 좀 있을 수 있다. 그렇구나.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물병을 하나 만들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 그러면 그 합리적인 방법은 더 이 물병을 빠르고 튼튼하게 만들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그걸 실행하는 걸 텐데, 이 사람은 예를 들어서 꼭 이 물병을 만들 때 나는 티타늄을 써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기 시작하는 거지. 그리고 그거를 상대방을 납득시키려고 이제 온갖 지식들을 더 가져온다든지, 그렇게 되면 보통 프로젝트가 좀 산으로 가게 되거든. 이 풍부한 지식의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마지막으로 궁금한 게 개발자들이 AI 툴들을 다 쓰긴 쓰더라고. 근데 이게 주니어고 매니저고 모르겠고 AI 툴을
엄청 잘 활용하는 게 대단히 뛰어난 역량이 될 수 있을까? 이게 경우에 따라서는 뭐 대단히 뛰어난 역량이 될 수 있다고 봐. 모든 업무에 있어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통상적으로 그 일반적인 개발을 좀 많이 해야 된다. 일반적이라고 하는 거는 예를 들어 백엔드 개발자라고 하면은 비슷한 형태의 어떤 API들을 여러 만들어야 된다. 이런 경우에는 아마 지금 생산성이 거의 2배까지 툴의 도움을 잘 받으면 나올 수 있는 거라고 봤었고, 근데 이제 이렇게 정량적으로 평가하기 힘든 부분이 뭐 예를 들어 나도 좀 경험을 해봤던 건데, 내가 그동안 알고 있지 않았던 랭귀지도 사실 이런 AI 도움을 받으면 어느 정도 그냥 바로 코딩을 할 수가 있어. 새로 배우지 않고 GPT 혹은 코파일럿의 도움을 받아서 그 문법 같은 거를 자동으로 좀 맞춰주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원래는 문법부터 공부하고 들어가야 되는 것들이 많은 부분 생략이 된 거지. 완전히 새로운 영역을 접근한다라고 했을 때 그거에 어떤 베이스 코드가 없으면 실제로 돌려보면서 테스트를 해보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그런 거를 구축해 나갈 때도 사실 굉장히 도움이 돼서 뭐 거기서도 진짜 한 300%까지도 성능 향상, 퍼포먼스 향상이 있을 것 같아. 궁금했어. 다들 쓴다고 했는데 얼마나 많이 쓰고 있는지까지는 물어보기가 질문이 안 나오더라고. 그래. 일단 좀 가볍게 오늘 다뤄봤고, 또 궁금한 거 있으면 오히려 나보다도 뭐 주니어 개발자분들이라든지 아니면 뭐 비개발자분들이라든지 개발자 관점에서 뭔가 궁금한 것들이 있으면 댓글 달아주시면 저희가 또 답변 드릴 기회를 만들어 보기는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개발자 편도 여기까지 진행하고 다음번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